대리 한상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수수에게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빛날 수 있도록 하명 장병 여러분 파이팅! 살던 집터입니다. 그 아버님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만을 사랑해 뭐 이런 노래였는데 이런 데서 여유 있게 하룻밤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여유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죠. 친척 동생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산에 가서 송이를 꽤 많이 줬더라고요. 이만큼. 근데 그중에 하나 얻어왔습니다. 제일 실한 걸로.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주 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역 민심 두루두루 살피셨을 텐데요. 전 의원님, 이번 연휴 추석 밥상 민심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겁니까? 저도 제 지역구에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통시장, 구포시장이 있거든요. 네. 열심히 다녔는데 역시 경제와 민생이었습니다. 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년 만에 지금 1,360원을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출이자 같은 경우도 돌아서면 대출이자 내야 되는 날이 돌아오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추석 명절 지나자마자 지금 라면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물가 인상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경제와 민생만큼은 정치권이 네. 좀 다른 거는 좀 뒤로 하고 경제와 민생만큼은 좀 정치권이 챙겨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이원주 전 의원님은 어떤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물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물가요? 네, 아무래도 뭐 밥상에 이것저것 뭐 잡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금치라든가 이렇게 야채, 채소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제대로 마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예 안 꺼내세요. 그만큼 염증을 느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서로 그냥 얘기해봐야 별 득도 없다. 네. 그리고 괜히 싸우기만 하고 관심도 없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대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아이들 교육 얘기, 교육.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무료 급식소 또 장병들을 찾았습니다. 추석 이후 여론 흐름 중요할 텐데요. 이현주 의원님,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했고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이제 저희가 기대는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적 개편이 이제 실무자들 위주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 이런 거 해소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당과의 갈등 내지는 그 당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많은 지지층이 연합을 했었는데 네. 이 지지층 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의원님,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석에 고향 안동을 찾았더라고요. 예. 직접 유튜브 생중계하는 모습도 보여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명절에는 역시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고향을 찾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갔었는데 선거 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제 대구 경북을 좀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아마 대구 경북도 이제는 정성을 쏟는 만큼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네. 아마 기회가 날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고향을 매개로 해가지고 대구 경북을 좀 챙기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민생과 경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 직후에 바로 만나자 네.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 실현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 의원님 먼저 진단해 주실까요? 저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특히 우리가 지금 가을인데 농사 짓는 분들이 한 해 농사 가을거지 하는 시점 아닙니까? 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이 정기국회 시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법안심사, 경제법안, 민생법안,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이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이 정기국회입니다. 그런 시점에 야당 대표를 만나고 또 정치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기국회 시즌에 말하자면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야 되고 네. 그리고 빨리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치권이 한 해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농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시급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당선 이후 전화 통화에서 만남에 대해 여당이 안정되면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뭐 여당이 안정되면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안정은 아직 안 됐죠. 그리고 또 네. 언제 안정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네.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사정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간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나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제 환율, 이 물가, 특히 이제 환율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외환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또 국제 정세도 매우 이제 급변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도 그렇고 네. 인플레법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경제하고 연루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조건을 달지 마시고 네.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 정치권 추석 면접 두루 들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가서 대통령께 가서 뭐 고언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새로운 변화된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님,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사상 초의 영부인 특검을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도 과연 가능할지 향후 수순은 어떻게 될지 네. 이 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 주어진 이제 절차와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방면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등 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수사가 공정하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관저공사에 이제 사적으로 공사를 몰아준 의혹, 사적 채용 등등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국민 저변의 어떤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절차와 과정을 밟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벌금 100만 원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배경의 얘기죠? 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도 벌금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네. 당선 무효가 되니까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이 위태로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난번에 이제 국고보조금 그 회수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보전 받은 대선 거요. 자금 네, 말씀하시는 대선 자금 거죠? 보전 받은 거요. 그거를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당이 이제 파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의 운명도 함께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 때죠.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가 불기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경쟁을 했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승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관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패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장 변호사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 역대급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의 거의 대표격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마약 사범에다가 조직폭력배하고 엮여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굉장히 민주주의 근간을 헐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허위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데 네. 세상 천지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민생 과제 뭐 두 분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쌓여 있는데 이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정 정국을 지금 가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원래는 사실 이제 여야 협치로 가면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이제 묵어 있는 이런 어떤 법안 이런 것들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여소야대 지금 상황에서 여소야대잖아요. 더 중요하죠. 그렇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협치가 안 되면 통과시키고 뭔가를 해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데 수사는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대선 지나고 나서 대선 때 있었던 일들을 수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 보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게 사정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협치가 되겠느냐. 그래서 네. 이게 딜레마가 협치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사정 정국으로 가면서 이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서로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이 수사를 빨리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수사할 거는 해야 하되 조속히 하여튼 몇 달 안에 빨리 좀 결론 내려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 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김건희 누가 결론 내리도록 합니까?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종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법원에 가서 또 진행되는 건 법원이 할 일이지만 일단은 이 수사 국면이 계속 될수록 자꾸 무슨 이제 이슈들이 튀어나오고요. 또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어쨌든 우리 여론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다가 여러 가지 민주당 쪽에 수사를 제대로 받도록 우리가 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네. 사실 수사할 부분들은 검찰이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우리가 뭐 이거를 구태여 과도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한마디를 했던. 예, 예.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가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제 뭐 2천만 원짜리 브로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을 해명을 하니까 네. 6천만 원짜리를 대통령의 영부인이 빌리는 것 자체도 남사스러운 일이다라는 네. 이제 비판을 한 것인데요. 뭐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더더구나 이게 대통령 내분도 재산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500만 원 이상의 기금속 장신구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에 반드시 포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좀 등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각별하게 좀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또는 뭐 행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스크린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네. 국민의힘은 이제 당내 이 갈등 상황 정리도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연이어 지금 내고 있고 또 14일이죠. 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좀 이게 마무리 국면으로 갑니까? 아니면 계속 서로 분쟁 속에 있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지난번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한 상황에서요. 네. 다시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당원 당규를 바꿔서 가처분 신청, 죄송합니다. 비대위를 출범을 한 상황이죠. 이런 이제 강대강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제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가처분 결정, 이 가처분이 인용되냐 또 기각이 되냐 한 번 더 결론이 나야 좀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이번에 결론이 나면 제발 어느 쪽이든 이번에는 좀 승복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승부 카드로 서로 좀 껴안거나 만나거나 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요. 우선은 뭐냐 하면 법원에서 이 결정이 나오고 나야 네.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가지고 아마 승복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인용이 만약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용된다는 의견들이 많긴 합니다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당 입장에서는 한 번 이렇게 인용됐다고 해서 바로 물러서기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일단 바꿔서 한 번 더 해본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인용이 되고 나면 이번에는 그러면 어쨌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법부의 결정이니까 그것을 존중을 하고 어쨌든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서요. 네. 그 사람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좀 휴전 상태를 가져야 네. 되겠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국을 시끄럽게 한다면 그때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국민적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지지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서도 잘 좀 심사숙고해서 서로 이제 초과 삼간을 다 태우지 않는 다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조선이나 한번 해보고 하라 뼈 있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또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 했던데 이게 뭐 두 사람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하고 내리 3번을 낙선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선거하기 어려운 강북 지역에 험지에 출마를 한 거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의 민주당 후보로 계속해서 이제 3번 낙선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마음을 잘 아는데 네. 전직석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아버지 부친 되시는 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내리 6선을 했거든요. 내리 6선을 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내리 5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리 11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3번의 낙선을 한 이준석 대표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요 이현주 전 의원님 네. 경기지사 당내 경선 이후 북 콘서트 외에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뭐 슬슬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까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런 일각의 시선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일설이 있긴 합니다만 본인이 경기지사 그 이후에 워낙 상처가 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당내에 이제 호불호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아마 깊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하고의 공방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선수를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국회의원을 못 하신 분 아니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네.
네, 오늘 두 분 진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